자, 이제 3월달 시작이 돼서 1, 2월 달에는 우리가 통사론 이론 완성 과정 1으로 이제 통사론 했고요. 이론 완성 과정 2로 해서 이제 의문론이죠. 사실은 음성 의문론인데 의문론을 이제 3, 4월 동안 볼 거고, 이 의문론은 우리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그 책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책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음성 의문론을 어, 요거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의 대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제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할 때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서 나갈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요 음성 의문론 수업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요 책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하고, 여기에서 채워 나갈 거는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변별자질 distinctive feature가 여기는 이제 없죠. 퓨처 자질과 관련해서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ood과 관련된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않기 때문에, 예, 이제 food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의문 현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의문 현상, 예, 추가적인 의문 현상도 좀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제가 계속 의문 현상이 추가적인 게 있나 다른 교재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어플라이 AAP에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수업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 교재를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역시 통사론처럼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꼼꼼히 다 풀어 보시고요. 답은 교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제 그거는 완성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과제도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계속해서 지금 단원 끝날 때마다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 혹은 단원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같은 거, 그런 거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관련해 가지고 저 기출문제도 넣어놨으니까 기출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기출문제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런 문제의 유형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의문론 한 8주간 하고, 마지막에 한 주는 형태론을 좀 이제 기초적인 걸 다룰 거예요. 그래서 형태론도 여기 모폴로지도 여기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포네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포놀로지를 요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네틱 음성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포네틱과 포놀로지의 차이가 뭔지는 반드시 요거는, 포놀로지는 의문론은 뭐고 음성학은 뭔지 요거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포네틱은 말소리 그 자체에 대한 연구예요. 포네틱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에 포네틱스를 연구하는 이러한 그 학과가 있거나 아니면 연구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소리만 연구합니다. 말소리.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어쿠스틱, 음향적인 측면을 계속 연구하죠. 거의 이제 포네틱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음향적인 그 뭐 이렇게 뭐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음향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 뭐 TV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뭡니까? TV 보면은 그 뭐예요? 그 뭐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녹음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녹음한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냐?
진짜 이 사람 목소리 맞냐? 너무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목소리의 그 패턴을 같이 비교해보는, 다 그 음성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리의 패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뭐 굉장히 많죠. 뭐 전화기에 대고 뭐 시리아, 이거 다 음성학과 공학이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뭐 저 번외적인 얘기지만 음운로보다는 돈 되는 학문은 음성학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취직도 잘 되고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임용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적으로 포놀로지, 소리의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포네틱스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의 특징을 보는 거지만, 포놀로지는 개별 언어의 소리 패턴이에요. 영어면 영어 패턴, 한국어면 한국어 포놀로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음성학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성학을 영어 음성학, 이게 많이 봤죠. 영어 음성학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음성학은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좀 모순이 돼요. 그러나 포놀로지는 영어 음운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개별 언어의 소리 패턴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에 관해서 소리 패턴을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음성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네틱과 포놀로지의 이런 개념, 포네티컬리하게 그러면 물리적인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네티컬리하게 어쩌고 하다, 그럼 물리적인 거. 포놀로지컬리하게 어쩌고 하다, 그러면 소리의 패턴을 얘기하는 건데, 소리의 패턴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뭐 소리의 패턴이 어떻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시죠. 얘는 포네티컬리하게 어쩌고 하다, 그러면 물리적인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포놀로지컬리하게 어쩌고 하다, 그러면 소리의 분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즉 소리의 위치,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포놀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포, 패턴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것을 이해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요즘에 AI가 대세기 때문에 로봇이 발음하는 게 되게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쵸? 그것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왜 딱딱 끊어지죠? 왜 로봇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죠? 이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소리를 결합시키니까, A라는 소리와 B 소리를 결합시켜서 얘기하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지게 들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려면은 영어를 말하는 로봇하고 한국어를 말하는 로봇에서 그 개별적인 언어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얘네가 좀 더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포놀로지, 소리의 패턴이, 영어를 말하는, 만약에 그 소리를 만들겠다 그럼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여기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좀 덜 끊어지겠죠. 부드럽게 이해지겠죠.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결합될 때는 이 소리가 살짝 어떻게 바뀌어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포네틱 포놀로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네틱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소리를 기술하는 거죠. 근데 요거 진짜 우리 지금 아들이 영어를 들었기 못해가지고 영어를 시켜주려고 지금 요즘에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 뭐 한 달에 뭐 한 7, 8만 원씩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제 네이티브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녹화한 거를 보여주셔서 그걸 좀 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이티브 영어 MA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석사죠. 영어를 전공했고 석사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걔한테 뭘 지금 가르쳤냐면
요거하고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발음이 잘 약하니까 이게 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애플, 애플. 요거 약하게 에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도 저러면 어떡해? 이거는 요거는 철자죠. 예. 그러면 이게 철자 A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에버브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자를 가지고 자꾸 발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철자하고 사운드에는 괴리가 분명히 있어. 특히 영어는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이것은 그래픽은 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철자를 스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님은 소리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용어 잡아둡니다. 그래픽은 하나하나 A, B 이런 철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님은 소리의 개별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 있어요. 뭐처럼 이렇게. 자, 요것은 시험에 요러한 개념이 나왔을 때, 요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2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보면서 얘는 그래핑과 포님이 동일해요. 그쵸? 그래핑과 포님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가 동일해요. 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펜 이렇게 되면 수가 동일하죠. 소리하고 철자하고 동일해요. 폼 동일해요. 프린트 발음이 동일해요. 프린트 동일해요. 스피릿 동일해요. 동일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핑과 포님이 대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should 발음 끼워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 지금 그래픽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포님은 몇 개예요? 세 개. 일치가 하지가 않고. 얘도 보면은 choo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choose. 이렇게 들어가요. choose 들어가면은 포님은 세 개. 그래픽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하고 스펠하고 레터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공부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지금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 발음 기호 한번 다 기술해 보세요. 발음 기호를 다 한번 기술해 보시고 일일이 다 한번 기술해 보세요. 단어장 찾지 말고 한번 기술해 보세요. 단어 발음 기호를. 내가 얼마까지 단어장에 적혀 있는 발음 기호가 동일하게 적어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적어내면 너무 나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음 기호를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음 기호를 왜 적어요? 음성 의문론의 기본은 발음을 기술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냥 이 소리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기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소리를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리를 받아 적을 때 우리가 스펠링을 사용하지 않아요. 스펠링을 사용해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를 사용해야 소리를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받아 적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 이 전사가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발음 기호를 전사하세요 라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시험에 얼마든지 이게 지금 뭐 답안을 쓸 때 답안의 무슨 뭐 공간을 차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발음 기호를 기술하세요 라는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시험에도 나오지 않은 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 보시면은 원서들이 연습 문제 보시면 트랜스크립션을 계속 하라고 뒷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트랜스크립션 그게 계속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운드를 내가 귀로 듣고 이것을 기호로, 예, 이것을 기호로 뭐 즈즈 이렇게 기호로 적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보시오.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항상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가볍게 보시면 여기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데이터 있죠? 이런 것들 발음 기호를 한번 다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써보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스펠링하고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네, 차이가. 모음이 소리는 같은데 다 스펠링은 다 다르죠. 네, 소리는 같은데 스펠링은 다 달라요. seen, is. 이러한 차이, 괴리가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차이가 있다. 뭐 같은 소리가 다른 철자로 표현이 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와 사운드에 괴리가 있구나라는 거 잡아두시고 여기 공부할 때 이런 거 발음 기호 써보시고 그 다음에 발음 기호 써보시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강세가 어디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강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발음 소리하고 그 다음에 스펠이 괴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씩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펠과 사운드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괴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쵸? 예, 한글은 한국어의 그 사운드와 괴리가 이렇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는 괴리가 겁나 심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심볼이 필요하는 거예요. 예, 심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볼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심볼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핵심 심볼 발음을 공부할 때 철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 발음 기호로만 지금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컨소넌트, 그 다음 영어에서 쓰이는 컨소넌트의 그 발음은 몇 개? 24개. 모음은 몇 개예요? 14개. 15개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슈아 사운드. 네. 슈아 사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슈아 사운드 영어 모음 아니에요? 영어 모음인데 여기서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뭘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포님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예. 포님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엘로폰 이런 거 기준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영어나 사용하는 소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24개만 적었고 얘는 14개만 잡는 거예요? 포님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포님 뭐예요?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네.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컨트라스티브. 대조기능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소리들만 지금 나열을 해 놓는 거죠.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교재에도 있지만은 요거 볼 때 책마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 사운드를 다르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IPA로 이렇게 요거를 발음 기호를 이렇게 쓰지만 혹시나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쓰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가 어디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달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것도 어떻게 표현되는구나라는 것도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요거 요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4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딥송이 3개고 그 다음에 모음이 11개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모음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죠. 모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잡아두세요.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모음이 왜 이렇게 길게 표기가 되죠? 나중에 보겠지만은
텐스 바울이 지금 이중모음화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화 길게 발음되고 이중모음화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텐스 바울을. 근데 됐고, 자 그게 좀 복잡하면 됐고, 요거 이 발음 기호를 표기할 때, 모음을 표기할 때 이게 기본이고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에이, 에이, 이게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에이, 에이, 약간 이중모화처럼 발음된다 그 말이에요. 요것도 어떻게 발음하면 그냥 이가 아니라 이, 길게 뺀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그냥 이죠. 힘 빼고 얘는 이 길게 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 오가 아니에요. 오가 아니라 오 하고 길게 빼는 소리니까 그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 우 이것도 아니에요. 오, 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오로 발음되는 그 발음되려고 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오 하면서 발음을 완전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는 해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화돼서 발음시켜 놨을 때 요 뒤에 있는 발음은 요 발음을 하려다 마는 거예요. 그냥 하려다 마는 거, 완전한 발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우가 아니라 우는 이거고 우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요것도 요건 이제 이중모음 3개. 이중모음 3개. 아이, 어이, 아우. 아이, 어이, 아우.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얘네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가 이중모음 아니에요. 이중모음은 여기에 별도로 아이, 어이, 아우로 지금 3개 잡아뒀고요. 얘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물론 다른 책에서는, 다른 책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대학생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놓은 음성학 책, 그런 책에서는 이것도 다 이중모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이중모음이 아니라 이러한 소리가, 이러한 모음이 에이라고 이중모음화 돼서 발음되는 거죠. 이중모음화 돼서. 그래서 이중모음은 요거 3개, 그리고 이중모음은 이렇게 발음 기호를 조금 달리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잡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어휘를 이렇게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은 완전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표기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24개, 그 다음에 14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여기 슈아 사운드 들어갔네요. 슈아 사운드 들어갔네. 이 슈아 사운드를 그러면 음소로 본다는 얘기야? 슈아 사운드는 음소예요, 그러면? 포님이에요? 우리가 포님이라는 개념은 아직 안 배웠지만 슈아 사운드는 포님이에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요? 포님이 아니단 말이야. 포님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들어간 거예요.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럼 슈아 사운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슈아 사운드는 어떻게 정의해요? 포님이 아니면, 그렇죠. 모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모음이 약화될 때, 강세를 받지 않을 때. 모음이 약화될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배웠지만 엘로폰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슈아 사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슈아 사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통사론에 뭐가 같냐면 허사와 같아요. 배어. 그 중요한 것처럼 슈아도 아무 지금 힘 빼고 말하는 이런 슈아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슈아 사운드가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푸네릭 심볼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교재에서 푸네릭 심볼 그 표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냐면은 14페이지에 푸네릭 심볼의 그 표가 있는데, 요 표를 보실 때 조금 주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음 중에서 여기가 초성,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 있고 종성, 처음, 중간,
마지막에 오는 소리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영어에서는 이 흐 사운드가 단어 파이널 포지션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위치하지 않는 거? 포놀로지죠, 그죠? 네. 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니셜 포지션에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 사운드가 영어에서 지금 분포되는 포놀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 사운드가 이니셜 포지션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포놀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없는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발음 기호 다 한번 표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강세 같은 것도 뭐 단음절이니까 뭐 강세는 뭐 표기할 게 없지만, 모음도 한번 보세요. 모음도 제가 지금 특이할 만한 거 이렇게 보는데, 영어 모음이죠? 여기는 없어. 이렇게 여기 빈칸을 이렇게 뚫어놨어. 여기 뒤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뒷소리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종성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이 발음들이 뒷자리에 안 나온다는 얘기네.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얘네들은 렉스 바울이에요. 렉스 바울은 뒤에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 있죠?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에 렉스 바울이 잘 위치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포놀로지예요. 소리의 패턴,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 사운드는 초성에도 지금 월드 이니셜 포지션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잘 관심 있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성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용어를 좀 잡을 필요가 있죠. 보컬 트랙 잡습니다. 2번에 보시면 articulation of English sound예요. 조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음.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냐 그 말이죠.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 영어 사운드 어떻게 만들어내? 그 만들어내는 것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보컬 트랙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성도. 소리가 나오는 길. 보컬 트랙. 성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성도는 지금 제가 거기 교재 그림을 지금 거기다 옮겨놨죠. 거기에 인강을 지고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강의를 멈추고 거기에 일단 거기 용어를 다 적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켜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성도에 대해서. 소리가 나오는 길이에요. 자, 소리는 어떻게 나? 기본적으로 공기를 들여마셔. 공기를 들여마셔가지고 산소를 우리가 다 흡수하죠. 산소는 하고 이제 내보내야 되죠.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는 거지. 대단하지. 공기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다 취하고 그 다음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내보내는 것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 자, 그래서 공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폐에서 나와가지고 레링스를 지나갑니다. 레링스 요거 잡아둘까요? 용어. 레링스 어디예요? 우리나라 말로? 레링스가 우리나라 말로 후두. 후두예요. 근데 레링스가 우리나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링스가 어딘지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레링스가 어디에 있냐면 보컬 코드가 위치한 곳이에요. 보컬 코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에 이게 보컬 코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럼스 F 이고 요 안에 이 딱딱한 거 안에 보컬 코드가 있어요. 보컬 포스가 있어요. 보컬 코드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 안에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전체 이 부분이 레링스예요. 여기가 레링스고 요 레링스 안에 보컬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항상 여기 복수로 써요.
복수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vocal folds는 성대라고 하는 거죠. 이 성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그림 있잖아요.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 가운데에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2점짜리 빈칸 뚫려 놓으면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여기 나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레링스 안에 있는 거예요. 레링스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칼로 이렇게 딱 자르면은 칼로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단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요게 이제 vocal folds 혹은 vocal cord가 옆에서 막 저 진동을 하면서 진동을 뭐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진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요 중간은 뭐라고 그래요? 공간. 요거 용어 다 외워야 됩니다. 용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성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외워야겠죠? 네, 글로티스라고 불러요. 글로티스. 성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저 그림 한번 볼까요? 15페이지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거기 어디 몇 번이냐면은 7번? 7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7번 한번 짚어보세요. 7번. 네. 7번이 그게 지금 어디냐면 그거를 에피글로티스예요. 에피글로티스. 이 글로티스 앞에 에피를 붙이는 거예요. 에피가 요게 무슨 의미죠?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위에 있는 거예요. 성문 위에 후두개란 얘기입니다. 후두개. 얘가 에피글로티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공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밥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여기 막아주는 거예요. 에피글로티스가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로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공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에피글로티스가 딱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용어 잡습니다. 레링스 잡으셔야 되고요. 후드 잡으셔야 되고 에피글로티스는 거의 안 나오고 레링스는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vocal cords 혹은 vocal folds 복수로 쓴다는 거 잡아두시고 둘 다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ocal track 성도 길.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그림도 여러 번 그려보세요. 자, 요게 코고 입술 이렇게 들어가고 이빨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나오겠고 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중요한 부위를 우리는 영어로 암기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입술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입술이에요. 네, 입술 잡으시고 립 잡으시고요.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요소입니다.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거. 여기에 레링스가 있는 거고 여기에 vocal folds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요 길이 성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길이 올라오잖아. 소리를 만드는 거요. 요 아래에서 소리를 만들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레링스부터 즉 vocal folds를 통해서 나오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vocal track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vocal track.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코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그럼 두 개 있는 거죠. 공간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oral cavity. 요건 nasal cavity. 예. 요거는 oral cavity. 그다음에 여긴 nasal cavity. 비강이죠. cavity. 예, 비강이죠. 그다음에 입술. 예, 립 잡아두시면 되고요. 립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텅은 이따 볼게요. 여기부터 볼게요. 뒤에 여기 이빨 있죠. 윗니 아랫니. 예, 윗니 아랫니 티스 잡으시면 되고 이건 영어로 안 쓸게요. 티스는 많이 쓰는 거니까. 이빨도 소리를 내는데 관여하는 거고요. 대단하지. 이빨은 뭐에다 써? 그러면 음식물 씹는데요. 그게 주요한 역할이지만 소리를 만드는 데도 쓰는 거야. 대단해. 그 다음에 여기 이빨 뒤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alveolar ridge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를 alveolar ridge라고 ridge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veolar ridge 다음에 여기가 지금 천장으로 가면은 혀를 올려가지고 쭉 보면 딱딱한 곳이 있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예. 여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정확해야 돼, 우리는. 팰렛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딱딱하니까 hard pallet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그냥 팰렛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부분은 뭐라 그래요? 필름이라고 얘기해요. soft pallet이라고도 얘기하는데 soft pallet은 약간 childish, 약간 애들이 하는 말 같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요 말랑말랑한 부분은 필름이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 경국에, 영국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젖 이렇게 떨어지죠. 예, 유블라 있죠. 유블라 어떻게 돼요? 유블라 이렇게 목젖 떨어지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책마다 조금 다른데, 이 유블라, 우리 목젖 있는 거 유블라까지 필름으로 표현하는 책들 굉장히 많아요. 유블라를 별도 여기 유블라야, 이 부분이 유블라야 라고 말하는 책도 있지만 그냥 필름이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어요. 여기 필름이. 유블라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여기 목젖에 달랑달랑달랑 돼 있는 걔가 하는 일은 뭘까? 예? 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그게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공기를 코로 보내냐, 저 구강으로 보내냐, 그게 그 갈림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 하는 일이 있고요. 그 얘를 그러면 유블라가 공기를 비강으로 보내고 구강으로 보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필름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양해 그렇게 해서 그냥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입청장 쪽하고 이렇게 하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조음자라고 얘기하죠. 조음을 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articulat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rticulator. 그 다음에 이제 혀 봐야지. 혀가 겁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메롱만 하는 게 아니라 맛만 보는데도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맛보는데 여러 가지 쓰이는 거야. 겁나 여러 가지. 자, 혀를 구분합니다. 요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혀 맨 끝에 팁이라고 그러죠. 텅 팁이라고 하죠. 팁. 그 다음에 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부분에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블레이드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설첨, 설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설첨, 설단. 단. 그 다음에 이 혀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책에는 여기 뭐 센트럴 이렇게 나왔는데 센트럴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 앞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텅 프론트. 뒷부분 back. 요 끝은 루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루트는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데 거의 쓰지 않죠. 다른 나라 언어는 루트로 쓰기도 하는데 거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말을 할 때 써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 네. 우리 그 낙타 같은 거라든지 기름 같은 거 혀 얼마나 길어? 네? 근데도 말은 못하는 거 보면은 걔네들도 이게 구강 구조가 있을 텐데 말을 못해? 왜 뭐 말을 못하지? 우리 이거 가지고 정말 대단한 소리 막 내잖아요. 동물들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빨 있고 다 입술 있고 다 있는데 걔는 왜 말을 못해? 예. 왜 그런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인간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른 거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인간하고 동물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좀 차이가 났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워요. 옛날에는 인간도
아주 원시 시대에 있을 때는 동물들하고 말 못하고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러다가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 말이죠. 예. 근데 물론 여기서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워낙 제가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 통산업 책에서 촘스키가 쓴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인간의 지능이 급속도로 팍 튄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능이 갑자기 팍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옛날에 짐승처럼 하고 예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지능이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 언어도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언어도 굉장히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왜 올라갔지 갑자기?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 인간의 지능이 갑자기 왜 올라갔지?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일로 와서 저는 뭐 생각한 바가 있지만은 뇌피셜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인간의 지능이 올라갔는지는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미국에 가서 아주 느긋하게 영어도 배우면서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싶어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부위를 이야기하는 이 명칭입니다. 거기에 부위를 이야기하는 명칭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는 소리를 말할 때는 좀 달라요. 쓰는 말이 달라요. 여기서 나는 소리는 흰색으로 들어갈게요. 엘비올라, 여기서 나는 소리만 볼게요. 엘비올라 리치에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엘비올라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엘비올라 리치하고 엘비올라스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팔라토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소리하고 여기의 명칭은 다르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나는 소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빌러스 이렇게 얘기하죠. 요런 표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명칭들, 이러한 용어들은 2점짜리로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보시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나는 소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써주는 것도 이렇게, 물론 소리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단수로 써야겠지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리를 내는 애들이 굉장히 입술, 이빨, 혀, 입천장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관여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고, 여기 있는 용어들 정확하게 잡아둡니다. 여기 있는 용어하고 요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있어야 나중에 의문 현상을 분석할 때, 의문 현상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요 문제잖아요. 의문 현상 이야기하잖아요. 의문 현상이라는 게 왜 일어나요?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게 하려고. 이거 개별적인 소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면은 로봇처럼 뚝뚝뚝뚝 끊어져서 얘기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중간에 어떤 소리는 뭉개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그냥 앞소리랑 비슷하게 내기도 하고 쉽게 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럼 쉽게 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의문현상을 이해하려면 소리가 쉽게 나려고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기 구조를 알아야지. 소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소리를 막 내면은 힘들겠지. 여기서 나는 소리가 막 갑자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절충점을 찾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혀 끝이 여기 입천장하고 접근해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운 소리는 안 내요. 쉽게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이랑 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랑 놀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랑 놀라고 하는 건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이미지화 시켜야 의문 현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쉽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 스피커 입장이죠. 화자 입장에서 하는데 리스너 입장에서도 의문 현상, 리스너 입장을 생각해서 의문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어떻게? 나는 맨날 하게 쉽게 발음하면 좋지만은 듣는 사람이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소리가 두 개 나면은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꿔가지고 이 소리가 하고 뭉개지지 않게 다른 소리로 바꿔서 명확하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동일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다른 소리로 바꿔. 비슷한 소리로 바꾸는 게 아니라 A라는 소리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뭡니까? 이렇게도 내기도 하지만 R, L 사운드를 이렇게 같이 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가지 소리를 비슷하게 연속으로 내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화 현상. 그 이화 현상은 스피커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 현상을 이해하시고 요걸 이해하려면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칭 정확하게 잡으시고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 스펠링 틀리면 감점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명칭과 거기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좀 쉬었다가 보이싱 계속해서 들어갈게요.